네, 이 차에 대한 리뷰가 사실 많이 나와 있는데 이 차를 굳이 한 번 더 소개시켜 드리는 이유는 그만큼 상품성이 상당히 좋다고 생각이 됐기 때문에 독자분들한테 소개시켜 드리고 싶었고, 뭐 볼보 차를 사고 싶다, 나 볼보 차 한번 사볼래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 차가 굉장히 좋은 선택이 될 것 같아요. 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상준 기자입니다. 오늘 함께 만나보실 차량은 볼보 V60 크로스컨트리 T5 프로 AWD 모델입니다. 이름이 좀 긴데 V60 크로스컨트리 모델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사실 이 차는 제가 볼보 차들 중에서 제일 좋아하는 차량이에요. 그리고 제가 좀 구매하고 싶다는 생각이 좀 강하게 있는 차종이어서 제가 여러 차례 타봤고 다양한 환경에서 주행을 해봤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볼보에서 다양한 차종들을 지금 판매하고 있는데, 제가 볼보에서 차를 딱 한 대 산다고 하면은 저는 분명히 이 차를 살 거고, 제 주변 지인들이 볼보 차를 추천해 달라고 하면은 저는 지금 이 차를 추천하고 있습니다. 제가 자동차 전문 기자로서 자동차를 정말 타볼 만큼 타봤는데 왜 이 차를 추천을 드리는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차량의 기본적인 제원은 2.0L 가솔린 터보 엔진이 탑재가 됐고, 출력은 254마력, 그리고 토크는 35.7 토크를 발휘를 합니다. 이 차를 추천드리는 이유는 사실 이 차의 성능 때문에 추천드리는 건 아니고 다재다능함과 나름대로의 가성비가 뛰어나기 때문에 이 차를 추천드리는 건데, 자세히 한번 알아볼게요. 최근에 SUV의 인기가 상당히 많은데 의외로 또 SUV를 또 싫어하시는 분들이 있죠. 그리고 또 세단 모델처럼 좀 낮은 차를 또 싫어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두 가지 세단과 SUV의 그런 단점들을 보완한 차량이 이런 외건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볼보는 사실 외건을 아주 잘 만드는 브랜드로 정평이 나 있습니다. 뭐 사이즈에 대해서 정확하게 좀 논하는 거는 약간 힘든 부분이지만, 쉽게 설명드리면 지금 중형급 SUV 혹은 중형 세단 정도의 크기를 보여주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특히 2열 공간 같은 경우에는 놓을 공간이 상당히 여유롭죠. 2열 승차감도 상당히 좋습니다. 그 부분은 더 추가로 말씀드리고, 우선 장점은 외건 모델이기 때문에 SUV 못지않은 적재 공간을 갖고 있다는 건 아주 장점인데, 짐을 싣기가 매우 용이합니다. 실제로 V60 크로스컨트리는 제가 정말 사고 싶어하는 차종 중에 세대 안에 들어가는 차량이라서 이 차를 좀 많이 타봤는데 상당히 좋습니다. 지금 저한테 상당히 익숙한 이 와인딩 코스, 용인 에버랜드 코스로 가고 있는데, 왜 일로 가냐면 AWD 시스템 탑재가 됐어요. 상시 사륜구동 시스템 탑재가 됐는데 상당히 안정적인 주행 감성을 제공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확인을 해보려고 왔습니다. 구동력이 아무래도 전륜구동 기반의 차량이기 때문에 앞쪽으로 좀 많이 쏠리는 건 맞는데, AWD 시스템이 상당히 똑똑하다고 느껴지는 게, 운전을 해보면 와인딩 코스 같은 곳에서도 주행을 해보면 노면 접지를 놓치는 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상당히 안정적으로 공격적으로 주행이 가능하고, 후륜구동 차량만큼 이렇게 좀 운전 재미를 주지는 않지만 대단히 안정적인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차를 신뢰할 수가 있어요. 볼보의 전륜구동 차량들도 사실 굉장히 안정적인 주행 감성을 제공을 하는데, 거기에다가 AWD 시스템까지 탑재가 되다 보니까 상당히 만족스러운 구성이라고 볼 수가 있고, 이 차를 추천을 드리는 이유가 사시사철 관계없이 이런 훌륭한 노면 접지력을 보여주기 때문에 이 차의 만족감은 상당히 높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도 와인딩 코스를 뭐 빠른 속도로 다니지는 않았지만 구동력의 배분이 앞뒤로 상당히 자유롭게 배분이 되면서 노면 홀딩 능력이 상당히 좋습니다. 이 부분이 저는 어떻게 보면 V60 차량의 가장 반한 부분이고, S60 같은 경우에는 전륜구동 차량이잖아요. 그런데 V60 같은 경우에는 상시 사륜구동 시스템을 탑재를 했습니다. 그 부분에서 주행 감성의 차이가 있고 S60보다 좀 더 안정적인 트랙션을 발휘한다는 점, 그 점이 제가 이 차를 가장 추천하는 이유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방금 과속방지턱을 넘어갔는데 한 가지 단점을 말씀드리면 19인치 타이어가 탑재가 됐어요. 컨티넨탈 타이어가 탑재가 됐는데, 제가 컨티넨탈 타이어를 항상 말씀드릴 때 조금 딱딱합니다. 타이어가 사이드월이 좀 더 단단하다 보니까 승차감이 사실 그렇게 좋다고 볼 수는 없어요. 하위 트림은
18인치 휠에 휠 모양이 조금 못생기긴 했지만 미쉐린 타이어가 탑재가 됐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노면 접지력이 더 좋고 승차감까지 더 좋죠. 그래서 하위 트림이 승차감은 오히려 더 좋다. 좀 아이러니한 상황인데 냉정하게 평가를 하면은 그렇습니다. 투룡구동차를 타는 것처럼 막 이렇게 좀 짜릿한 이런 느낌은 없는데 워낙 안정적인 느낌을 갖고 있다 보니까 좀 더 운전이 자신감이 생기죠. 그래서 차를 좀 더 믿을 수 있고, 또 말씀드렸던 대로 사계절 전천으로 탈 수 있는 그런 용도가 사실 크로스컨트리 모델인데 그런 용도에 걸맞게 사륜구동 시스템이 잘 탑재가 됐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핸들링도 굉장히 정교합니다. 기존의 볼보 차량들이 확실히 안정적인 그런 주행 느낌을 줬지만 핸들링의 정밀함이 조금 떨어졌고, 그리고 운전 재미 부분이 좀 많이 떨어졌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이 V60에서는 보완이 되다 보니까 상당히 좋은 그런 움직임을 보여주고 완성도를 높였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차량의 단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사실 큰 단점은 없어요. 큰 단점은 없고, 한 가지 조금 마음에 걸리는 거는 좀 성격 급하신 분들이 이 차를 타시기에는 좀 안 맞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됩니다. 왜냐면 이 차는 그 터보렉 현상이 약간 있어요. 요즘 차들에는 터보렉 현상이 상당히 많이 사라진 건 맞는데 아직은 좀 터보렉 현상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얌전하게 운전하시는 분들한테는 전혀 해당 사항이 없는데 일반 도로 상황에 맞춰서, 흐름에 맞춰서 그냥 가속 페달 부드럽게 밟으면서 갈 때는 전혀 안 느껴지는데, 이 터보렉이 언제 느껴지냐면, 잠시만요, 지금처럼 이렇게 가속 페달을 꾹 밟으면 약간 반템포 늦게 가속이 되는 거 느끼셨나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그냥 일반적으로 가다가 제가 풀가속을 했는데도 잠시 멈췄다가 이렇게 반템포 있다가 가죠. 이게 약간 터보렉 현상인데, 사실 요즘에 터보렉 현상이 많이 사라졌는데도 불구하고 볼보 차에는 약간 있습니다. 지금 보신 것처럼 터보렉 현상이 약간 있어요. 그래서 성격이 좀 급하신 분들한테는 이게 왜 이렇게 가속이 빨리 안 되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일반적으로 운전하기에는 전혀 뭐 손색 없다, 하지만 조금 답답하게 느껴질 수도 있다, 요 점이 약간 마음에 걸립니다. 차량의 복합 공인 연비는 10.1km/L인데 지금 찍히는 건 7.2km/L로 나오는데, 사실 요거보다는 연비가 잘 나옵니다. 한 8에서 더 잘 나왔을 경우에는 한 8.5 요 정도 나오는데, 사실 연비가 아주 좋다고 보기에는 어렵죠. 그래도 경제적인 운전을 하시면 8.5 정도까지는 나올 것 같아요. 그리고 고속주행 연비는 10이 넘습니다. 그 부분은 장점인데, 아무래도 가솔린 터보 엔진이 탑재가 되다 보니까 연비가 아주 좋다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대신에 정숙성 측면은 상당히 좋죠. 그리고 정차 중일 때보다 주행할 때 상당히 조용합니다. 그리고 풍절음이 거의 느껴지지가 않아요. 굉장히 좀 이 부분은 신경을 많이 쓴 것 같은데, 프리미엄 브랜드답게 정숙성에도 상당히 신경 쓴 부분을 확인할 수가 있죠. 브레이크는 출력하고 거의 비례하는 수준에 알맞게 세팅이 돼서 전형적인 유럽형 세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초반에는 부드럽게 잡히다가 점진적으로 이렇게 꽉 밟으면은 제동력이 살아나는 타입, 제가 좋아하는 타입인데 정확하게 유럽형 세팅이고, 그래서 사용하기가 상당히 편리하죠. 그리고 승차감도 저해시키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 하나 장점은 2열 승차감이 의외로 편해요. 사실 V60 차량급에서는 1열 승차감이 더 편한 게 보편적인데, 제가 2열에 오랫동안 앉아보니까 2열 승차감이 상당히 좋고, 저희 가족들을 좀 태웠는데도 2열 승차감이 상당히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차량이 패밀리카로서 이용하기에 적합하다. 적재 공간도 넓기 때문에 2열까지 사람 꽉 채우고 또 짐 적재도 꽉 하고 여행 가기에 참 좋은 차죠. 그런 면에서 이용하기가 아주 좋다고 볼 수가 있고,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어쨌든 5인승 모델로 인증을 받았는데 사륜구동 시스템이 탑재가 되다 보니까 센터 터널이 많이 올라왔습니다. 2열에 센터 터널이 많이 올라와서 3명이 앉기에는 조금 부족하다. 2명은 편안하게 앉을 수 있는데 3명은 앉기는 어렵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오디오는 아마 리뷰에서 많이 보셔가지고 독자분들도 다 아실 텐데, 바워스 앤 윌킨스라는 고가의 오디오 시스템이 탑재가 됐습니다.
사실 사치죠. 5,700만 원대의 차량에 요 정도의 고급 오디오 시스템을 탑재해줬다. 상당히 땡큐죠. 고마운 부분이고, 음질도 상당히 좋아요. 음질 좋고, 하위 트림하고 차이 나는 게 이 바우스 앤 윌킨스 오디오가 탑재가 되냐 안 되냐, 요게 가장 큰 차이인데, 그리고 휠이 뭐 18인치냐 19인치냐 요 차이인데, 바우스 앤 윌킨스 이 오디오 시스템 때문에 상위 트림을 사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도 이 상위 트림을 추천을 드리는 거고, 그만큼 오디오 시스템이 상당히 잘 갖춰져 있고 음악 듣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마 상당히 만족해 하실 것 같아요. 차량에 대한 간단한 총평을 해보겠습니다. 뭐 영상에서 다 말씀드렸지만 볼보에서 팔고 있는 다양한 차종 중에서 딱 한 대 추천하라고 하면 저는 이 차는 추천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강력하게 추천드릴 수 있고, 가격 대비 상당히 상품 구성이 좋다. 그리고 노면 접지력이 너무 좋기 때문에 주행 안정성 측면에서 상당한 장점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거기다가 뭐 오토홀드 기능, 지금 발 떼고 있거든요, 제가. 뭐 요거라든지 오디오 시스템, 그리고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 시스템, 마사지 기능, 그리고 편안한 시트, 장점 진짜 많아요. 장점 진짜 많고, 가격 대비 상당히 좋은 구성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뭐 제가 사고 싶어 하는 차니까 뭐 정말 많이 잘 알겠죠. 근데 이 차에 대한 리뷰가 사실 많이 나와 있는데, 이 차를 굳이 한 번 더 소개시켜 드리는 이유는 그만큼 상품성이 상당히 좋다고 생각이 됐기 때문에 독자분들한테 소개시켜 드리고 싶었고, 뭐 볼보 차를 사고 싶다, 나 볼보 차 한번 사볼래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 차가 굉장히 좋은 선택이 될 것 같아요. 독자분들 감사하고요. 더 좋은 자동차 컨텐츠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